여러분, 저는 추억을 떠올리다 보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어릴 적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사람인데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땐 그랬지, 지금 생각하면 많이 어렸네 라며 달콤하면서도 씁쓸하게 추억을 음미하죠. 옛일이 추억이 된 데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에 당신도, 우리도, 세상도 모두 변했습니다. 아니, 사실 달라졌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나와 세상을 점점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자세를 찾은 건 아닐까요? 그래서 2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의 쓴맛, 나라는 사람, 세상의 원리, 인간관계의 법칙 등. 하지만 이런 것만 해당하진 않아요. 이전의 나는 몰랐지만 오늘의 나는 알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간 생각을 정리할 여유가 없었다면 이 노래와 별무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아이유의 팔레트 들려드릴게요. 곧 만나요. 하긴 그래도 좋은 날 부를 땐 참 예쁘더라. 왜 그럴까 조금 촌스러운 걸 좋아해. 아까 전에 또 만났던 분들도 계시고 새로 또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새로 찾아온 분의 인사를 안 듣고 시작할 수 없죠. 저는 22살이고 띠에라고 하고요. 힙합을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서 그 모자가 요즘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누추해 보이지만 신경 쓰는 거라고. 네,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2부로 넘어왔는데요. 여러분 2부 주제 모두 다 듣고 오셨나요? 그럼요. 2부 주제 뭘로 알고 오셨죠? 이번 주제는 이제는 뭐뭐를 조금 알 것 같아? 그쵸. 이제 우리가 얘기해볼 거는 약간 추억에 대해서 좀 토크를 해봤다면 이번에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뭔가 이전과 점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생기잖아요, 계속. 그래서 뭐 까먹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또 알게 되는 것들도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요즘 운동 전도사가 되었거든요. 모두에게 운동하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하기 이전에는 저는 오로지 음식을 맛으로만 이렇게 섭취를 했달까. 맛이 중요했어요, 먼저. 중요하죠. 맛도 중요하죠. 중요하죠. 맛도 중요하죠. 근데 맛 중요한데 뭔가 맛있기 때문에 항상 먹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만 먹고 좋아하는 것만 먹고 그 영양이 아주 불균형한 상태가 되었죠. 근데 이제 운동을 하면서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음식이 결국에는 나한테 들어와서 에너지를 내는 수단이구나. 네. 지금 굉장히 초롱초롱해요, 눈이.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나요? 시작하셨나요, 혹시? 운동이요? 네. 저는 아니요. 저는 되게 운동 전도사에 떠다니는 분이신 줄 알고 되게 공감을 잘 하시길래. 그래서 저는 뭔가 그 이전에는 뭔가 맛이 있어야 먹고 맛없는 건 안 먹고 이랬는데 이제는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음식을 보게 됐으니까. 뭔가 여러분한테도 새롭게 뭔가 알게 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뭔가 영양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처럼 지금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봤던 건데 현재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정말 내가 새롭게 습득한 지식 이런 것도 좋아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여기 제 오른쪽에 있는 파카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진짜 약간이긴 한데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왜냐면 대학에 오고 나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을 엄청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사람을 좀 많이 보게 되니까 뭔가 좋은 사람을 알게 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약간 소문을 딱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생겨버려서 뭔가 별로 안 친해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면 지금은 제가 직접 겪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사람은 좀 어려운지라 그쵸. 저도 완전 아주 조금
조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카의 팁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딱 물어보려고 했어요. 파카만의 그 좋은 사람을 판별하는 그 팁이 있나요? 좋은 사람을 판별하는 팁은 일을 같이 해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을 같이 본다. 약간 일하면서 맞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쵸. 스타일이 다른 거랑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근데 저는 사람을 볼 때 좀 책임감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면모를 볼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을 같이 해보면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이건 비슷한 이야기도 한데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일 때 그러니까 되게 그 사람이 분노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그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그런 말한 팀플 상황이 그쵸, 그런 그쵸.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뭔가 맞네요. 분노하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쵸. 다른 사람한테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죠. 사실 사람이 좋은 모습은 어떻게 보면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이 사람한테 친절하거나 따뜻하거나 좀 상냥하거나 이런 거는 좀 꾸며낼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짜증나고 좀 불쾌한데 이걸 어떻게 남한테 잘 전달하고 표현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사람이 되게 달라 보이는 맞아요. 사람을 알 것 같아. 지금 좀 부러운데요? 그러게요. 쉽지 않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제가 아까도 들었던 것 중에 파카가 이제 옛날에는 좀 이렇게 평가를 듣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안 보고 이랬는데 이제 파카만 자기 기준이 생긴 거니까 리스펙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저희 앞에 있는 진멍 씨에게도 이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새롭게 알게 된 거 있으신가요? 새롭게 알게 되었다. 너무 많지만 저는 좀 저의 취향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취향에 대해서. 이제 20살이 넘어가면서 뭔가 의무로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 자유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옷 스타일이나 특히나 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부류가 굉장히 알고리즘처럼 비슷해졌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좀 저의 취향, 모든 것을 저를 둘러싼 모든 것에 대한 취향을 좀 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데 이게 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내가 좋아하는 거에 하나에 함몰되어 있으면 사람이 그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것도 맞죠. 그래서 좀 저는 좀 새로운 걸 많이 접하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만 보면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요즘에는. 문득 생각난 게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을 때 즐기는 것도 또 방법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20살이 돼서 저희가 다 자유가 얻어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자유가 영원할까? 영원할까? 좀 갑자기 슬퍼질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저도 본인의 취향과 취미를 이렇게 향유할 수 있을 때, 즐길 수 있을 때 충분히 느끼고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 근데 저도 그 알고리즘 얘기에 진짜 공감했어요. 제 친구들도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몇 개로 분류를 해서 보통 그 알고리즘을 타나요? 아니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내 주변에 조용한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좀 활달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활달한 친구들 안에서도 또 되게 성향이 비슷한 애들만 이렇게 모여있다든지. 사실 요즘 MBTI가 굉장히 그쵸. 유행이잖아요. 제 친구들의 MBTI가 꽤나 비슷해요, 뭔가 느낌이. 그럼 띠의 얘기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이게 친구 만나는 걸 되게 방금 좋아하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약간 누구를 만나는 것과 별개로 좀 이게 혼자 있는 휴식을 좀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요하죠. 그쵸?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캘린더를 보면 다른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비어있는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캘린더를 보면 대부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좀 단지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휴식을 해야 뭔가 다음 일에 원동력이 생긴다는 맞죠. 걸 깨닫는 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은 꼭 저를 위한 시간을 하루 정도는 꼭 마련을 해두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은 훨씬 에너제틱해지는 것 같아요. 다음 날 다다음 날. 그래서 이런 날이 꼭 휴식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과거랑 좀 달라진 부분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휴식 잘 하고 계신가요? 전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진짜요? 사실 저는 이제 좀 있으면 교환학생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가서도 놀 거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과 또 재밌게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 며칠간은 정말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정말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휴식을. 왜냐면 또 이게 단기로 보면 그게 하루하루지만 1년으로 보면 제가 학기를 끝내고 또 방학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학기 중에 21학점이라는 많은 학점을 듣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방학에는 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휴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1학점 멋있어요. 저는 맨날 15학점 콜렉터로서 네. 15학점 오, 콜렉터. 15학점 하는 게 많아서 그래요, 띠에씨. 맞아. 아니에요. 아니 진짜 저 이제 지금까지 50학점도 못 들었다는 것이 앞으로 열심히 아니, 네. 시간이 많으니까요. 아, 근데 휴식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휴식이라는 주제는 저는 제가 아까 까먹는 것도 있다 했잖아요. 휴식이라는 건 알다가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휴식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뭔가 나 스스로 여유를 주다가도 또 그 상황이 다시 돌아오면 휴식을 즐기지 못하고 다시 또 일을 만들고 이게 맞아요. 되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번 학기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여유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부여해야 한대요. 너의 의식적으로 여유를 줘야 한다. 그래서 여유는 기다리면 안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그 말이랑 되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유는 이제 다정함은 여유에서 온다. 이런 말을 방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도 맞아요. 제가 원래 엄청 밝은 편이었는데 점점 소중한 사람한테 예민하게 구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일이 많으니까 그쵸. 그런 관계가 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게 맞아요, 느껴져서 맞아요. 요즘에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합니다. 저 좀 찔렸어요 지금. 다정함 우리 잃지 맙시다. 그러니까요. 근데 몸이 힘들어지면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이 질문을 인스타 무무를 통해서도 또 오. 받았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답변들이 도착했는데 사랑을 좀 알 것 같다. 아, 이렇게 써주신 그쵸. 분도 계셨고 커피 맛을 이제 좀 알 것 같다. 음. 이렇게 써주셨던 분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익명의 친구가 저에게 좀 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사연을 좀 길게 보내왔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제는 인연을 알 것 같기도 해. 인연이라 함은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인생에서의 타이밍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인연을 찾기 위해 애를 쓰는 시기도 어떤 기회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시기도 결국 그때의 그 시기만의 인연인 거죠. 나만의 인연을 찾아가고자 열심히 살면서 생기는 인연도 있고 때로는 그저 시간의 흐름에 맡겨야 만날 수 있는 인연도 분명 있더라고요. 졸업이 가까워지고 학교 생활을 돌아보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 하루하루를 돌아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저의 인연과 타이밍에 그때 조금 더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인연을 쌓고 쌓아온 인연들을 다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와, 네, 사연을. 인연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인연 타이밍이 있죠.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든 인연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없이 모두 매 순간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또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부탁을 했는데 제가 또 친구가 흔쾌히 전화 통화를 허락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가워요, 언니. 네. 안녕하세요. 사연을 보내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의 별무리들의 밤이 더 특별해졌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친구는 모든 건 정해진 인연과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단호한 네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딱 정해졌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정해진 수순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약간 말장난 같은 편일 수 있다는 거 있지만, 그러니까 정해진다는 것 자체도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이 올 때 준비된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 타이밍을 채갈 수 있는 그러한 수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맥락에서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새로운 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 뭔가 모든 그런 연인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인연이나 인생에서의 타이밍에 대해서 보다 나중에 후회가 안 될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 지금 감정이나 생각에 좀 더 충실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나온 과거나 미래에 너무 얽매이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의 생각에 좀 더 집중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뭔가 그때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떠오르는 인연이라든지. 저는 약간 떠오르는 인연보다는 친구한테 제가 약간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주변 친구들이 있으면 맨날 해주는 얘기가 어차피 남을 사람은 남는다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을 했을 때 그 노력에 대해서 되게 그거에 뭔가 고마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좀 냉정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제 노력을 다하고 싶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의 제가 노력을 했을 때 결국 남을 사람은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인연에 대해서. 그러게요. 희애 씨의 뭐 인연에 대한 신념이 있나요? 저요? 저는 사실 인연이랑 타이밍 이런 거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너무 공감을 해서 오늘 얘기를 정말 다양하게 잘 들었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이제 오는 인연에 대해서는 맞이할 줄을 잘 아는데 제가 보내줘야 될 인연, 이제 끝난 인연에 대해서 좀 놓아주는 법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것도 좋고 아까 원희가 말해준 것처럼 다시 잡고 싶은 인연일 수도 있지만 놓아줘야 할 타이밍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좁고 깊은 인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보다는 좀 가벼운 생각일 수도 있지만 좀 얕고 많이 만나보고 싶다. 새로운 사람들 다양하게. 그런 인연들을 만났을 때 또 얻는 영감들이 있고 저도 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교환 학생 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테니. 아무튼 저는 인연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나랑 많이 다르고 좀 그런 사람들도 만나봐야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똑같이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의 태도는 계속 바뀌는 것 같고 뭔가 해가 갈수록 아까 지멍이가 취향을 이해했듯이 그리고 사람을 이해했듯이 해가 갈수록 나와 나 말고도 주변 타인을 이해하고 이러면서 뭔가 그에 맞게 나의 자세와 태도를 수정하고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새롭게 알게 된 게 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할 수도 있지만 그에 맞게 또 나의 태도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걸 수도 있어요. 또 주원 DJ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세상을 마주하면서 나의 완전한 가치관을 계속 지키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내가 태도가 바뀔 때도 있는 거고 그것도 요즘에는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그쵸. 전문적인 용어로. 근데 또 옛날에는 그게 한결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안 좋게 느껴졌었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더 아주 조금이지만 더 살아보면서 그런 사람이 뭔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또 오히려 그런 게 나를 더 지켜주는 건강한 태도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저도 아직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 태도가 항상 일관되지 못하니까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하나 이러고 계속 고민을 해나가는 중인 것 같아요. 뭔가 별무리들의 밤이 이렇게 점점 저물어 가고 있어요. 아까 전보다 해도 뭔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것 같고 뭔가 오늘 진짜 덥고 습했잖아요. 뭔가 이런 얘기를 나누니까 갑자기 되게 낭만이 가득 찬 느낌이에요. 저는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요 네, 라디오가 사실 처음이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또 좋은 분들과 주원 DJ님과 파카 씨와
이혜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그리고 뭔가 머릿속에만 있었던 뭔가 행복한 기억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답니다. 와. 파카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오늘 굉장히 뭔가 소중하고 예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 오늘 이 시간도 되게 예쁜 추억으로 남아가지고 가끔 힘들 때 이런 얘기를 했었지 하면서 예쁘게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희가 자, 여러분, 저희 오늘 처음 봤지만 마지막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되게 좀 뭔가 저희가 오늘 또 잔잔한 스토리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슬프기도 하고 근데 또 의미 있는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아서 뭔가 여러분들이랑 함께한 시간이 진짜 인상 깊게 오랫동안 남을 것 같아서 정말 고맙다는 말 저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 이제 별무리들의 밤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함께 들려주신 분들 어떻게 들으셨을지 또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는 재밌었는데 같이 이런 따뜻한 수다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별무리들의 밤은 이렇게 저물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할까요? 그럴까요? 그래. 어떻게 했지? 나 이거 살짝 까먹었어. 둘, 셋인가? 여기로 갈까요? 네, 그럼 시작. 둘, 셋. 스물이었습니다. 안녕. 여기도 안녕.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사람 속을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나 스스로에 대해 아는 것도 너무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봅시다. 열길 물속을 알게 되기까지 우리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을 거예요.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 결국 열길 물속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신도 알 수 없는 것 투성이 속에 살았을지 몰라요.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하나씩 알아가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당신은 무엇을 알게 된 것 같나요? 저는 오늘 제가 떡볶이를 굉장히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떡볶이를 먹어야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그 모습으로 너무나 잘 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 길 사람 속을 알게 될 때까지 함께 걸어가 봅시다. 크르르의 어쩌면 이유가 필요한 밤 들려드리면서 지금까지 별무리들의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밤하늘 가득히 채운 별빛 계절의 바람보다 I'm thinking about you, about you. 어쩜 수많은 사람들 속에 만나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 I'm thinking about you, about you. 어느새 널 알기 전에 난 지워져 가고 내 품은 널 닮은 색으로 물들어가